지훈아, 김준혁은 눈을 감고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손목에 뿌린 향수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고 귀에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리움이 그를 압도했죠. 준혁은 눈을 떴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하고 위험 있는 그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어요. 회사 최상층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전경은 그가 일궈낸 제국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모든 것이 무색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첫사랑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회장님, 이번 신제품 출시 기념 행사 참석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준혁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향수병으로 향했죠. 오래된 듯한 그 병은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가 손목에 한 방울씩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도 확인해 주세요. 비서가 나간 후 준혁은 조심스럽게 향수병을 집어들었어요. 병을 열자 은은한 장미향과 베르가못 향이 섞인 특유의 향기가 그를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 23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간 준혁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지훈아, 이거 너 주려고 샀어. 햇살이 가득한 대학 캠퍼스 벤치에 앉아있던 민지훈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늘어뜨리고 미소 짓던 그녀가 향수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때 그녀의 손이 자신의 손에 스쳤던 그 순간의 전율까지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생일도 아닌데. 그냥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너한테 딱 어울리는 향이야. 지훈이 손목에 향수를 뿌리고 코를 가까이 대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녀의 목덜미가 그의 시선에 닿았던 순간 청춘의 뜨거운 감정이 가슴을 타올랐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 그녀의 웃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죠. 고마워, 준혁아. 정말 좋은 향이네. 이제 이 향수 냄새만 맡으면 내가 생각날 것 같아. 그들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경영학과 수석이었던 준혁과 음악을 전공하던 지우는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너무나 다른 성격과 관심사 때문에 가까워지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빠져들었죠.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던 지훈의 뒷모습을 몰래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날들. 그녀의 손을 처음 잡고 전율했던 밤, 첫 키스의 달콤함. 준혁에게 지훈은 꿈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삶에 음악처럼 흘러들어온 사람.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서울의 밤거리를 손잡고 걸었고 한강변에서 미래를 약속했어요. 지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올 때마다 준혁은 그녀를 더 강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그 밤들은 준혁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대학 졸업 즈음 준혁에게 해외 유학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최고 경영대학원의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꿈에 그리던 기회였지만 지훈과의 이별을 의미했죠. 가야 해, 지훈아. 이건 내 인생의 기회야. 캠퍼스 벤치에서의 마지막 대화. 지훈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씩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 내가 가야 한다는 거. 꼭 성공해서 돌아와. 그날 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품에 안았어요. 지훈의 목덜미에서 느껴지던 그 향기. 그녀의 따뜻한 숨결. 뺨에 흐르던 뜨거운 눈물이 준혁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술에 닿았던 그 감각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별 후 그는 약속대로 연락을 이어갔지만 시차와 바쁜 유학생활 속에서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몇 달 후 지훈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어요. 준혁은 향수병을 다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향기는 그의 첫사랑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어요.
그는 지윤을 찾으려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그녀는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창가에 서서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죠. 화려한 성공과 권력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언제나 은은한 장미향과 베르가못 향으로 가득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첫사랑의 향기는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김준혁의 자택은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이곳은 그의 지위에 걸맞는 화려함을 자랑했죠. 하지만 200평이 넘는 넓은 집에 그는 홀로 살고 있었어요. 30이 넘어도 결혼하지 않은 그를 두고 주변에서는 갖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일에만 미쳐 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비밀스러운 연인이 있다고 추측했죠. 회장님, 저녁 식사 준비됐습니다. 최근까지 함께 일하던 가정부 김 여사가 정년을 맞아 퇴직하면서 새로운 가정부를 구해야 했어요. 집안일을 돕던 박 여사가 한동안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식탁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오늘 내내 그를 괴롭히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오늘은 뭐죠?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와 계절 샐러드입니다. 와인은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프랑스산으로 준비했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그는 포크를 들었지만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와인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혼자서 먹는 저녁 식사는 언제나 적막했죠. 수많은 직원과 비서들에 둘러싸여 바쁘게 살아가는 그였지만 퇴근한 후의 시간은 언제나 고독의 연속이었어요. 박 여사, 내일부터 오실새 가정부는 준비됐나요? 네, 회장님.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이력서상으로는 경력도 좋고 추천서도 훌륭해 보입니다. 준혁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지 않은 채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는 그의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앤티크 가구들이 그의 취향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준혁은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앨범을 펼치자 대학 시절의 사진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봄날의 캠퍼스, 친구들과의 여행, 그리고 지훈, 사진 속 지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 연락이 끊겼을까?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그 의문을 풀지 못했어요. 미국으로 떠난 후 몇 달간은 편지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훈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지훈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몇 년 후 귀국했을 때 준혁은 직접 그녀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사업에 열중하며 지훈을 잊으려 노력했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성공해서 언젠가 그녀를 다시 만나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그는 점점 더 일에 매달렸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한국 최고의 기업인 중 하나가 되었죠. 하지만 성공의 탑 위에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어요. 여러 차례 맞선도 보았고 소개팅도 했지만 준혁은 결혼을 미루고 미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그를 독신주의자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지훈이 차지하는 자리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준혁은 앨범을 덮고 책장에 다시 꽂았습니다. 그는 서재의 한쪽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지훈이 좋아하던 화가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이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30년이나 지났는데 준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훈에 대한 그리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홀로 있을 때면 그녀의 목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그 향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죠. 준혁은 서재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향수병을 꺼내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향기가 퍼지자 다시 한번 과거의 기억에 잠겼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려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 준혁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지훈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성공과 부보다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고 있었죠. 침실로 돌아온 준혁은 베개 밑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어요. 그는 수천 번도 더 읽었을 그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준혁아, 잘 지내고 있니? 여기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 내가 좋아하던 계절이지. 요즘 나는. 준혁은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까지 나를 기억해줘. 그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지만 지우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녀는 그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항상 그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준혁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얼굴이 흐려질까 두려웠지만 지금도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가 보였고 귀를 기울이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죠.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준혁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어요. 내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침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눈을 뜨고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오늘은 새로운 가정부가 오는 날이었죠. 그는 서둘러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챙겨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식탁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죠. 새 가정부는 언제 오나요? 아, 벌써 와 계십니다. 지금 창고 정리를 돕고 계세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신문에 실린 경제 기사를 훑어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회사 관련 기사를 읽던 중 갑자기 달콤하면서도 선명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새로 오신 민서연 씨입니다. 인사드리세요. 준혁의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30대 중반의 여성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귀에는 박 여사의 소개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감각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향기, 장미와 베르가못이 섞인 그 향기는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향기였어요. 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두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괜찮으세요, 회장님?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준혁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전혀. 그냥 당신에게서 나는 향기가 익숙해서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준혁의 가슴을 더욱 요동치게 했어요. 아, 이 향수 말씀이신가요? 어머니가 쓰시던 건데 제가 물려받았어요. 오래된 향수라 요즘엔 찾기 힘든 향이죠. 준혁은 그 말에 더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향수라고 가능한 일일까?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민서연 씨, 실례지만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연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민지훈이라고 합니다.
왜 물으시죠? 준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의 딸이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다니, 그것도 우연인지 운명인지 그의 집 가정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준혁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방에 살고 계세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가 서울에서 일하며 의료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이 아프다니. 그는 더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갑자기 그런 질문을 쏟아내면 서연이 의심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민서연 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은 시계를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사회 때문에 먼저 출근해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늦을 것 같으니 식사 준비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혁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지훈의 딸이라니. 그리고 그 향수, 우연일 리가 없었죠. 차에 오른 준혁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해 주세요. 네, 하지만 회장님, 오늘 이사회가 긴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부회장에게 진행을 맡기고 중요한 결정은 내일로 미루세요. 준혁은 전화를 끊고 차를 도심 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만 했죠. 그는 한강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강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 지훈아, 30년 만에 그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녀의 딸을 통해서.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준혁은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훈에게 딸이 있다는 것은 그녀가 결혼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그녀의 건강이었습니다. 서연이 의료비를 보내고 있다고 했죠. 그녀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준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훈이라는 사람을 찾아줘. 나이는 나와 비슷할 거고 딸의 이름은 민서연이야. 현재 지방에 살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 최대한 빨리 조사해서 보고해줘. 준혁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기다림뿐이었어요. 그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아직 서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는 한적한 카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준혁은 과거를 회상했어요. 미국으로 떠난 후 처음 몇 달은 지훈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는 국제 전화가 비싸고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편지로 소식을 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의 편지가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우편물이 분실된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 번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죠. 결국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지훈의 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곳을 떠난 후였습니다. 이웃들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지훈은 그의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왜 그랬을까? 준혁은 수없이 그 의문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훈이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었을까요? 마지막 편지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녀는 그를 기다리겠다고 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기본적인 정보는 확인했습니다. 민지훈 씨는 현재 경기도 양평에 살고 계십니다. 5년 전 남편을 사별하셨고 딸 민서연 씨와 함께 살다가 최근에 건강이 악화되어 서연 씨가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지훈 씨는 심장 질환으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준혁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지훈이 남편을 잃고 병마와 싸우고 있다니.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주소를 문자로 보내줘.
그리고 더 자세한 건강 상태도 알아봐줘. 전화를 끊은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직접 지훈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서연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그녀의 어머니 첫사랑이었다고 밝히는 것은 너무 갑작스러울 것이 분명했어요. 다음 날 준혁은 평소보다 늦게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지훈과 서연으로 가득했죠. 그는 비서에게 오늘 일정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취소된 이사회는 언제 다시 잡을까요? 내일로 해. 오늘은 중요한 서류만 검토하고 일찍 퇴근할 거야.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준혁이 이렇게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죠. 어제와는 다르게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서연에게 다가가야 할까? 준혁은 고민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면 서연이 의심할 테고 너무 무관심한 척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래식 음악이었죠. 그는 조용히 거실로 향했어요. 서연이 꽃병에 꽃을 꽂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지훈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아, 회장님, 벌써 오셨네요. 서연이 놀란 듯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음악을 끄려 했어요. 아니요, 그대로 두세요. 좋은 음악이네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악인데 저도 모르게 습관이 됐네요. 혹시 시끄러우셨다면 죄송합니다. 전혀요. 쇼팽의 녹턴이죠? 저도 좋아하는 곡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회장님께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가 터진 것 같았어요. 대학 시절 친구 덕분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 친구는 음악을 전공했는데 준혁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말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경계했어요. 저녁 식사는 준비되셨나요? 네, 막 끝냈어요. 테이블을 차릴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코트를 벗으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서연이 준비한 식사는 단출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준혁은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민서연 씨, 혹시 양평에서 오셨나요? 서연은 포크질을 멈추고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준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민서연 씨의 이력서를 보니 고향이 양평으로 되어 있더군요.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혁은 비서실장의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셨죠? 괜찮으세요?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심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세요.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준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이 아프다는 사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를 괴롭혔어요. 많이 걱정되시겠네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자존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만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니까요. 준혁은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향수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겠어요? 어제 언급하셨던.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가 대학 시절부터 쓰시던 향수라고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향기가 어머니를 상징했죠. 지금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서 저도 아껴 쓰고 있어요. 혹시 그 향수 이름이 뭔가요?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네요. 어머니는 그냥 특별한 선물이라고 부르셨어요. 누군가에게 받은 소중한 선물이라고.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수는 분명 자신이 지훈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어요.
그녀가 그것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니, 그리고 특별한 선물이라고 불렀다니, 혹시 그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적 있나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세요. 어릴 때는 궁금해서 몇 번 물어봤지만 항상 슬픈 미소만 지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게 됐죠. 준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도 자신을 잊지 못했던 걸까요? 왜 연락을 끊었을까요? 더 많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어요. 식사를 마친 후 준혁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어요. 대학 시절 사진들 중에는 지훈과 함께 찍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둘이 함께 벤치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죠. 준혁은 그 사진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있었어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연 씨, 잠시 시간 있으세요? 서연은 손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준혁이 들고 있는 사진으로 향했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준혁은 사진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놀라움, 의심,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이게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여성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어머니예요. 젊었을 때 어머니. 그런데 어떻게 회장님께서 이런 사진을. 준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 옆에 있는 남자는 나예요. 민서연 씨. 30년 전 나는 당신 어머니의 첫사랑이셨군요. 서연이 준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향수, 회장님께서 어머니에게 선물하신 거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반응을 주시했어요.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그리워하던 사람이 회장님이셨군요. 서연의 말에 준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훈이 그를 그리워했다니. 그렇다면 왜 연락을 끊었을까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혼자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죠. 단지 사업차 외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으셨다고만. 그리고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그리워하셨어요. 특히 그 향수를 맡을 때면요. 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연의 말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잠시만요. 당신은 지훈 씨와 그녀의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닌가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실 어머니는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럼 당신의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5년 전에 돌아가신 분은 외할아버지였죠.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훈이 결혼한 적이 없다고? 그렇다면 서연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외국에 갔다는 사람은? 설마 서연 씨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9이에요. 준혁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29. 자신이 미국으로 떠난 지 30년이 되었으니 그가 떠난 직후에 태어났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불러왔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 민서연 씨, 내일 양평에 가보려고 해요. 당신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서연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왜 갑자기 어머니를 만나고 싶으신 거죠? 30년이나 지났는데 설명할 게 많아요. 당신 어머니와 내가 왜 헤어졌는지, 왜 연락이 끊겼는지, 그동안 나는 항상 궁금했고 그녀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그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네요.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내일 제가 회장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어머니에게 상처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이미 많은 고통을 겪으셨으니까요. 준혁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결코 지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아픔을 덜어주고 지난 세월의 의문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30년 만에 지훈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어요. 그리고 서연이 혹시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그를 더욱 뒤흔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훈은 왜 그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키웠을까요?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준혁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재회를 상상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지훈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는 자신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모든 의문이 내일 풀릴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들었습니다. 준혁은 이미 오래전에 눈을 떴어요. 거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30년 전 지훈과 헤어지던 날처럼. 준혁은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선택했어요. 왠지 공식적인 자리처럼 느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폈어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그 시절의 청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침 준비됐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준혁은 심호흡을 하고 방을 나섰어요. 식탁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커피를 따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준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젯밤의 대화 이후 서연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몇 시에 출발할까요? 준혁이 침묵을 깼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10시쯤 괜찮으실까요? 어머니는 오전에 컨디션이 좋으신 편이라서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향했어요. 작은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과 관련된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편지들, 작은 선물들, 그리고 또 하나의 향수병.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기로 했어요. 평소라면 기사를 대동했겠지만 오늘만큼은 사적인 시간을 원했습니다. 서연이 조수석에 앉았어요. 양평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면서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준혁은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머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치셨어요. 음악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만두셨죠. 저희는 늘 단둘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가끔 오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저만 보냈습니다. 준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꿈을 이어갔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그녀는 늘 음악을 사랑했으니까요. 어머니는 항상 강하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위해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하지만 가끔 혼자 계실 때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특히 그 향수를 맡으실 때면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아팠어요. 지훈이 그 모든 시간을 혼자 보냈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어머니는 대답을 피하셨어요. 단지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씀만 하셨죠.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커가면서 어머니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준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서연을 더 압박하지 않기로 했어요. 모든 것은 지훈을 만나면 알게 될 테니까요. 1시간 후 그들은 양평의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 위치한 작은 단층 주택이었어요. 정원에는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꾸시는 정원이에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지훈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어요. 준비되셨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앞장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서연이 부르자 안쪽 방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일찍 왔구나. 준혁은 그 목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가슴을 울렸어요. 서연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침실 문이 열렸어요. 민지훈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준혁의 기억 속 그 지훈이었어요. 긴 생머리 대신 단정하게 올린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러나 여전히 맑은 눈동자. 지훈은 복도에 서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놀라움, 불신,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혁아,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벽을 짚었어요. 서연이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서연아. 그냥 놀랐을 뿐이야. 지훈은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준혁에게 향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잠시 우리 둘만 있게 해주겠니? 지훈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원에 있을게요.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서연이 나가자 거실에는 준혁과 지훈만 남았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소파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조금 힘들어 보였습니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어요. 그 순간 지훈의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앉아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어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을 통해서요. 그녀가 우리 집 가정부로 오게 됐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작게 웃었어요.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 같네요. 준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훈 씨, 왜 연락을 끊었나요? 왜 사라진 거예요? 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묻어났어요. 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슬픈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준혁 씨가 미국으로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준혁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제부터 그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지훈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충격이었어요. 서연이, 내 딸이군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혁 씨에게 온 편지를 보고 마음을 바꿨죠. 무슨 편지요? 준혁 씨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그분이 어떻게 제 주소를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편지에는 준혁 씨의 장래를 망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방해하지 말라고. 준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다니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편지를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직접 얘기했다면 무엇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준혁 씨는 이미 미국에 가 있었고 그곳에서의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말했다면 학업을 포기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선택을 후회했을지도 모르죠.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선택이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연락을 끊고 부모님과 함께 이사했죠. 그리고 혼자 서연을 낳고 키웠어요.
준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다니 그는 미안함과 후회로 가득 찼어요. 미안해요, 지훈 씨. 내가 당신 곁에 없었던 것, 서연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게 한 것. 준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향수병을 꺼냈어요. 나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이 향기가 늘 나를 당신에게 데려갔죠. 지우는 향수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추억이 어렸어요. 그 향수를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향기는 항상 준혁 씨를 의미했어요. 서연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준혁은 지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감촉은 여전히 익숙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어요. 지훈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30년이에요, 준혁 씨.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요. 게다가 그녀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심장 문제에 대해 알고 있어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도울게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직도 그렇게 순수한가요?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30년이 지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 씨. 준혁의 고백에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마음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원에서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추었어요.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죄송해요. 방해하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딸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서연아. 이리 와.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보니 서연에게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눈매와 입술 모양은 분명 자신을 닮았어요. 어떻게 그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서연아, 앉으렴. 우리 셋이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 앞에 앉았어요. 그녀는 이미 어렴풋이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아, 김준혁 회장님은 지훈이 말을 하려다 망설였습니다. 준혁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계속했습니다. 내 아버지란다. 순간 방 안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충격과 혼란, 그리고 이해가 번갈아 지나갔어요.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다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그들 사이에 닮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과 준혁의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준혁에게 서연에 대해 말할 용기가 없다는 문장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회장님, 아니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진을 보고 확신했어요.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서연아, 왜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가 그토록 비밀로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 두려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나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야.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앞으로는 내 인생에 함께하고 싶어. 서연은 준혁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다른 친구들이 아빠와 함께 놀 때면 항상 부러웠죠. 어머니는 늘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녀의 첫걸음, 첫말, 학교에 처음 가는 날, 그 모든 순간을 놓쳤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알았더라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거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어요. 지우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결정이었어. 좋은 의도였지만 이제 보니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너와 준혁 씨에게 그 시간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게 가장 미안하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지훈 씨, 나와 함께 서울로 와주세요.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마침내 함께할 시간이에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어요. 준혁 씨, 저는 이미 많이 늦었어요. 의사는 제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지훈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막 다시 만났어요. 최고의 의사들을 만나게 해드릴게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우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항상 그렇게 긍정적이었죠.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적은 이미 일어났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것처럼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확고한 의지가 빛났어요. 서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서 일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이제 보니 모든 게 운명이었나 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딸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런 것 같구나. 우리 셋의 인생이 마침내 하나로 연결된 거야. 준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건넸어요. 오는 길에 준비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좋은 심장 전문 병원에 예약해 두었어요. 내일 첫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30년이면 충분히 기다렸잖아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함께 가볼게요.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지훈과 서연의 손을 동시에 잡았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어. 일주일 후 지훈은 서울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준혁의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는 처음에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제안했지만 지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준혁의 집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가정부가 아닌 딸로서 지훈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들은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어요. 준혁은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심장 전문의들을 초청했고 가능한 모든 치료법을 알아보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준혁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당신 덕분에 마지막 날들이 행복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지훈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서연이가 당신을 찾았고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요. 준혁은 지훈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서연은 매일 어머니를 병문안했습니다. 그녀는 준혁과 함께 지훈을 돌보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드리면 어떨까요? 예전에 항상 들으셨던 좋은 생각이야. 지훈 씨는 항상 음악을 사랑했으니까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30년의 빈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준혁은 서연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훈은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준혁에게 보여주었어요. 3개월 후 기적적으로 지훈에게 맞는 심장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긴급 수술이 진행되었어요. 준혁과 서연은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꼭 이겨내실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강했으니까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딸의 어깨를 안았어요. 그래, 내 어머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우리 모두를 위해 30년을 견뎌냈으니까.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의 몸이 새 심장을 거부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회복 과정이 중요합니다. 준혁과 서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지훈의 회복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을 찾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졌어요. 준혁은 매일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깨어나면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요. 당신이 항상 가고 싶어 했던 유럽으로,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 비엔나의 음악당 모두 함께 갈 거예요. 어느 날 지훈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곁에서 잠든 준혁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준혁아, 지훈의 목소리에 준혁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지훈 씨, 드디어 깨어났군요. 얼마나 잠들어 있었어요? 일주일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은 이제 괜찮을 거예요. 지훈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6개월 후 지훈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어요. 준혁은 그녀에게 청혼했고 지훈은 30해가 넘는 시간을 건너 마침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를 붙잡고 걸어가는 모습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준혁은 재단에서 기다리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에 해야 했던 약속을 오늘 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는 민지훈 씨를 영원히 사랑하고 보호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준혁의 서약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지훈도 눈물을 흘리며 서약했어요. 김준혁 씨, 우리의 인연은 향기처럼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그 향기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네요. 저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서연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되었어요. 결혼식 후 세 사람은 준혁의 집으로 함께 왔습니다. 이제 그곳은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어요. 저녁이 되자 준혁은 특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우리 셋을 위한 새로운 향수예요. 과거의 향기를 담고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향입니다. 지훈과 서연은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손목에 향수를 뿌렸어요. 은은한 장미향과 베르가못에 새로운 바닐라 향이 더해진 향기였습니다. 이제 이 향기는 우리 가족의 향기예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남편의 손을 잡았고 서연은 부모님을 안았어요. 그들의 주변을 새로운 향기가 감쌌습니다. 과거의 그리움과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담긴 향기였죠.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서로를 찾아간다고. 그들의 사랑은 향기처럼 세월을 뛰어넘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더 이상 그리움의 향기가 아닌 행복의 향기로. 지훈이 말했습니다. 준혁과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향기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는 이제 막 피어나고 있었죠.